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의 블렌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로 정한 블렌딩은 로즈, 즉 장미향의 블렌딩입니다. 저는 시트러스 향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향을 꼽으라면 장미향입니다. 그래서 천연을 하기 전에도 자동차 방향제도 로즈향으로, 핸드로션도 로즈향으로, 바디크림도 로즈향으로, 거의 대부분을 로즈향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로즈 에센셜 오일은 고가입니다. 등급이 높은 것은 더욱 비싸지만 중간 등급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로즈 오일을 사용하지 않은 로즈향의 블렌딩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의 향수, 제가 사용하는 향수, 그리고 페브리즈 등등. 저는 주로 살균 소독 쪽은 시트러스 계열을, 향수, 패브릭 스프레이 등에는 로즈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로즈 향수의 블렌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로즈 향의 블렌딩은 로즈우드, 로즈 제라늄, 팔마로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로즈 오일이 어떤 오일이길래 이렇게 비싸고 로즈 오일은 어떤 효능이 있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로즈 오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면에 상관이 없으시다면 로즈 오일을 구입해서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로즈 오일은 크게 로즈 오트와 로즈 앱솔루트로 나뉩니다. 로즈 오일을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추출 방법의 차이입니다. 즉 장미꽃에서 어떤 방법으로 장미 기름을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로즈 오트와 앱솔루트로 나뉘어집니다. 제가 에센셜 오일을 설명드리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증기 증류법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미꽃을 가열하여 발생한 물에 섞인 오일을 물에 기름이 뜨는 성질을 이용해 물과 기름을 분리한 후 기름은 에센셜 오일로 물은 플로럴 워터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추출한 오일이 로즈 오트입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다른 방법 중 하나가 용매 추출법입니다. 용매 추출법이란 용매를 이용하여 식물의 방향성 성분을 녹인 후 용매를 다시 분리하여 오일을 얻는 방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할 경우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거나 식물 자체에 함유된 에센셜 오일 성분이 너무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로즈 오트는 가열 방식을, 로즈 앱솔루트는 가열하지는 않지만 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향용으로 사용한다면 로즈 앱솔루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즈 앱솔루트가 좀 더 자연에 가까운 향입니다. 그런데 용매제라는 것이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정말 민감하신 분들은 피부에 적용 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에 적용할 때에는 로즈 오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즈 오일은 위의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만들기 까다로운 오일입니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지만 만들기까지의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로즈 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꽃잎이 필요한데요. 이 꽃잎은 새벽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따야 합니다. 그리고 그 꽃잎이 시들기 전에 오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장미꽃 4톤으로 에센셜 오일을 만들면 1kg의 오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까다롭고 수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오일일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럼 로즈 오일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 오일은 정말 복잡한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80% 정도밖에 밝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로즈 오일은 발향적인 측면으로 강력한 항우울제입니다. 로즈 오일은 행복감을 갖게 하는 호르몬인 도파민을 배출하여 원인이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분노, 두려움, 그리고 불안 같은 감정을 진정시켜 줍니다. 또한 슬픔의 시기에 편안하게 하고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여 줍니다. 로즈 오일은 호르몬에 관여하는 오일이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로즈 오일은 기능성 불임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규칙적인 생리를 하게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리를 통해 배란일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기능성 불임, 즉 배란일이 규칙적이지 않아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적용에도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로즈 오일은 건성, 지성, 민감성 등 모든 피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꿔주고 살균성이 있어 피부의 염증 치료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로즈 오일을 베이스 오일과 섞어 그냥 얼굴에 발라줍니다. 저녁에 화장을 지우고 샤워를 마친 후 아르간 오일과 로즈 오일을 섞어서 얼굴에 발라주는데요. 그런데 정말 피부가 좋습니다. 나이에 비해 정말 피부가 좋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로즈 오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로즈 오일은 심장 차크라에 효과적인 오일로 반려견 중 심장이 안 좋은 녀석들의 마사지 오일로 적용해도 효과적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마사지 오일로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는 로즈 오일은 정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로즈 오일이 없는 로즈 향수를 만들어 저도 사용하고 녀석들에게도 뿌려줍니다. 물론 우리 녀석들은 모두 남자라 저만큼 그 향을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목욕 후나 가끔씩 기분이 별로일 때 뿌려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그럼 진짜 오늘의 주제인 로즈 오일 없는 로즈 향을 위한 블렌딩에 사용될 로즈우드, 로즈 제라늄, 팔마로사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블렌딩의 목적은 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효능이나 효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정한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블렌딩에 사용할 오일은 등급이 높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비누나 캔들 등에 사용해 주시는 중급 정도의 오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로즈우드 오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로즈우드 오일은 열대 지역에서 중간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야생 상록수에서 추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미목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발향적인 측면으로는 항우울, 정신을 맑게 자극시켜주고 고무시키고 생기를 돋아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의기소침한 성격, 또한 두통과 불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한 반려견에게 적용 시 효과적입니다. 피부 적용 시에는 살균 오일과 세포 생육 촉진 오일이므로 여드름, 피부염, 민감성 피부, 노화 피부, 그리고 손상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피부에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한 오일로 방부성이 있어 탈취제로 이용하기에도 매우 좋고 보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컨디셔너에도 효과적이므로 입욕제 등에 적용해도 좋습니다. 특히 노견에게 도움이 되는 오일입니다. 두 번째로 로즈 제라늄 오일입니다. 로즈 제라늄은 제라늄 품종 중에 한 가지로 잎과 줄기에서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로즈 제라늄의 효능은 제라늄과 거의 동일합니다. 발향적인 측면으로는 신경계 조절작용이 우수하여 항우울, 스트레스, 신경긴장, 두통, 불안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습진, 건선, 여드름 치료, 세포 재생 능력, 피지 생성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제라늄 오일은 대표적인 해충 방지용 오일로 진드기, 옴, 모낭충, 벼룩 등의 해충 기피제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마로사 오일입니다. 팔마로사 오일은 유럽 상인들에게 터키 제라늄 또는 인도 제라늄 오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전부터 향수나 비누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을 만큼 향이 좋은 오일에 속합니다. 발향적인 측면으로는 감정을 가라앉히지만 고무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및 침착하지 못함, 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살균성과 수렴성이 뛰어나며 피지 생성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모든 피부 유형에 사용해도 되지만 특히 여드름성 피부에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또한 제라늄과 비슷하게 벌레 퇴치제로도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오일에 대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향이 주가 되는 블렌딩이기 때문에 다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오일들을 꼭 모두 사용하여 블렌딩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로즈 오일을 사용하실 분은 당연히 로즈 오일을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로즈 오일을 사용하지 않지만 로즈 오일에 가깝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즈우드와 로즈 제라늄 오일만 섞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로즈우드 한 가지나 로즈 제라늄 한 가지 등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로즈 오일이 아니라면 두 가지 정도는 블렌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위에 블렌딩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블렌딩의 적용은
반려견용 향수, 반려인용 향수, 그리고 패브릭 스프레이 이렇게 3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 드린 방법으로 룸 스프레이나 기타 다른 것들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반려견의 향수로 사용하시고 싶다면 다음의 레시피를 추천드립니다. 아르간 오일 1ml, 에센셜 오일로 로즈우드 10방울, 로즈 제라늄 6방울, 팔마로사 4방울, 로즈워터 98ml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의 재료는 반려견용 향수 100ml를 만들 때 필요한 오일입니다. 반려견들에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향이 진하지 않게 부확률을 1%로 잡았습니다. 부확률이란 전체 향수에 포함된 향료의 농도로 향의 세기와 지속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좀 더 진한 향을 원하신다면 위 에센셜 용량의 2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도 아이들은 위의 용량으로도 좋은 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올리브 리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려인들이 사용하시는 향수를 만드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수 베이스 95ml, 두 번째 에센셜 오일로 로즈우드 50방울, 로즈 제라늄 30방울, 팔마로사 20방울입니다. 반려견의 향수와 다른 점은 향수 베이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향수 베이스는 천연 쇼핑몰에서 향수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판매하는 베이스입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향수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유는 향수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에탄올, 정제수, 보습제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에탄올이 아이들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물과 에탄올의 비율을 70대 3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용 향수보다는 진한 5%의 부확률을 잡았습니다. 보통 향수 베이스는 5에서 10%인 부확률을 권하고 있으니 좀 더 진한 향을 원하시는 분은 범위 내에서 에센셜 오일의 양을 조절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이 보통 0.05ml이고 두 방울이 0.1ml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100ml의 향수를 만들 때 부확률 5%라면 5ml, 즉 100방울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오일을 정하고 총 양을 넣어서 섞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입니다. 그리고 위에 향수를 만드셨다면 숙성 기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향수는 숙성이 되면 향이 깊어집니다. 반려견용 향수는 부확률이 낮아 꼭 숙성 기간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반려인이 사용하는 향수는 좀 더 깊은 향을 위한 숙성 기간을 가져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옷에 분사하는 패브릭 스프레이를 만드신다면 역시 천연몰에서 패브릭 베이스를 판매합니다. 패브릭 스프레이는 부확률을 보통 2에서 5%까지 권하므로 원하시는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패브릭 스프레이는 옷이나 침구류에 분사해 주시면 은은한 향을 느끼실 수 있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블렌딩으로 장미향을 느끼시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 우울함을 조금은 떨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